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공유 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해야 하지만 많은 기업이 실패하는 DX, 그러니까 성공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왜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한지, 이게 왜 성장의 동력으로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고 적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제가 BCG 컨설팅에서 갖고 왔던 자료인데요. 거기도 이제 몇 년간 DX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컨설팅하고 이제 지원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825명 임원 대상으로 DX의 경험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DX 성공을 했다. 그래서 1점에서 10점까지 물어보고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냈던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는 DX 성공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의 기준은 자기 그 목표를 달성했거나 초과 달성했고, 그다음에 기업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했고, 이거를 그 온타임, 적시에 달성했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30%가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0%에 성공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50% 미만의 어떤 성공률을 맞다고 했던 기업에 비해서 66%의 가치 창출, 82%의 기업의 역량 향상, 120%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 DX의 성공을 여부를 뭘로 판단하는 기준이 대부분 요거로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맥킨지에서도 성과를 창출했는지, 그 다음에 구성원들 역량이 향상이 됐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DX 성공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왼쪽은 맥킨지에서 이야기한 6가지 요소고요. 오른쪽은 앞서 지금 데이터 소개해드렸던 BCG에서 이야기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BCG에서는 앞에 그 성공했던 30%의 기업들을 봤을 때 이 6가지 요소들을 모두 다 적용을 한 기업들이 성공률이 높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30%밖에 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네. 10점 기점은 몇 점, 네, 요건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8점에서 10점의 부분을 성공률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6가지 요소들을 다 적용을 했을 때 그 성공률은 80%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지털화라는 게 DX를 한다는 게 참 긴 여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제가 좀 유익 있게 계속 봤던 단어는 바로 요 파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X라는 과정이 탑다운 방식의 프로세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이끌고 구성원들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이 과정에서 그 디지털 도구를 사용을 해서 뭔가를 시도를 하고 이거를 계속 테스트해보고 고객한테 주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과정 계속 해보고 고치고 빠르게 또 피드백을 받고 하는 과정들을 보통 애자일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작년에 굉장히 저도 많이 들었고 저희 쪽에도 이거를 뭔가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많이 요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애자일, 린 이런 단어들이 이 DX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시험 반복해서 결국 고객한테 가장 좋은 경험을 주는 게 이 과정의 되게 핵심의 요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테스트 앤 런, 페일 페스트 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계속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다시 적용하고 다시 반복해서 뭔가 좋은 넣는 과정에서의 러닝은 다시 디폴트 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 DX의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 마인드셋이 너무 중요한 요소로 계속 떠오르게 되었고 실제 저희가 리서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어떤 디지털화에 대한 강조가 좀 많다면 최근에는 결국 구성원의 마인드셋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다음에 조직의 이 마인드셋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기저를 바꾸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점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 중요한 거는 어떤 구성원의 관점 마인드셋 그런 과정에서 이 과정 중에 내가 쉽진 않지만 이 과정 중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겠다,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마인드셋, 그 성장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성장 마인드셋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내 능력은 발전될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라는 사실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봤던 거는 이 성장 마인드셋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 막 쓰시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장 마인드셋 하면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지니 같은 저희 램프 요정 지니 같은 그런 마인드셋으로 보고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은 성과를 위한 거다. 비즈니스 성장만을 위해서 필요한 마인드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셋이라는 게, 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성과를 창출한다는 개념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 마인드셋은 사람이 아니고 기업의 마인드셋이다. 그래서 기업이 갖는 마인드셋이다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마인드셋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 사람의 생각의 어떤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글을 쓰신 분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업은 마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마인드셋을 가질 수는 없고 그 안에는 구성원들이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함께 움직여 나갈 때 그게 이제 문화로 자리 잡게 되고 이 과정을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사실 코멘트를 주시긴 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 성장 마인드셋의 개념을 명확하게 교육하는 것부터가 성장 마인드셋을 구성원들한테 잘 촉진하고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의 능력은 지능, 재능 결코 변하지 않는 특성이다라는 마인드셋이고요. 성장 마인드셋은 사람의 능력은 계속 배울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남들이 되게 똑똑하게 보이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성장하고 싶다,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욕구가 되게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어려움과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DX의 과정에서 성장 마인드셋이 중요한 사실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의 어떤 기술을 계속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러닝이 되게 필수인데 이 과정이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뭔가 테스트 해보는 과정에서 계속 실패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야 이제 성공의 기회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위협으로 바라보고 그냥 회피할 거냐, 포기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도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고 시도할 거냐, 이거의 어떤 차이점이 DX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요 성장 마인드셋 컬처, 그러니까 문화를 계속 연구하는 조직,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뉴로 리더십 인스티튜트라고. 요 기관이, 그래서 이제 MS, 제가 뒤에 소개해드린 MS의 그 성장 마인드셋 컬처를 만드는 데 되게 많이 같이 협업을 했던 컨설팅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왜 성장 마인드셋을 도입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38%의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장 마인드셋이 DX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갖게 한 사례는 바로 요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MS의 이 사티나 나델라 CEO가 오기 전과 후의 문화 변화는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연구한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결국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고정 마인드셋,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되게 유능한 직원으로 보여야 되고 우리 팀이 되게 유능한 팀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런 문화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배워나가고 이것을 공유하는 어떤 문화로 가는, 그래서 노잇올 문화에서 러닛올 문화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 시도했던 CEO죠. 그 결과로 뭐 MS의 성과의 변화는 너무나 잘 알려진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 MS에서 이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을 이제 조직 내에 이렇게 촉진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들이 리더에게는 사실 성장 마인드셋 대화 가이드를 또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원어원 미팅이든 어떤 미팅이든 그 대화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촉진을 했고, 또 리더가 롤모델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구성원들에게는 성장한 마인드셋의 습관을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터벤션이나 교육들을 계속 진행을 했고, 캠페인, 뭐 잘 알고 있는 뭐 해커형 문제제기 같은 캠페인을 계속 했고요. 또 재미있던 거는 이 경험에 대한 측정을 계속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계속 관리하면서 실제 한 75%에서 80% 정도까지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계속 관리하는 거를 이제 탈리팀에서 진행을 했었고, 학습, 팀 개발,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이 성장 마인드셋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관리했던 것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DX의 과정이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요 리더에 되게 중요한데, 사실 리더의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한번 살펴보면 이 DX 과정에서 리더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느냐가 리더뿐만 아니라 구성원, 팀, 조직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 마인드셋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 개발되지 않는다인 건데요. 이 DX 과정에서 팀원들, 본인 포함해서 팀원들의 자질과 역량은 고정되어 있고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 과정 잘 해낼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될 거고, 그럼 실패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평가랑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지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럼 결국은 새로운 거 시도하기보다 안정적인 거, 그다음 차기적인 어떤 걸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라면 본인한테도 사실 이 과정이 쉽진 않지만 내가 이 과정에서 분명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다라는 마인드셋을 갖게 될 거고요. 구성원을 바라보는 관점도 구성원은 팀원들 다 역량이 있고 더 나아질 거고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면 좋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게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의 어떤 역량을 발전할 수 있는, 또 본인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진하고자 하는 요구가 되게 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DX 과정에서 결국 새로운 걸 테스트를 해볼 때 안전지에서 좀 나와서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또 실패에서도 다시 러닝 포인트 잡아서 적용해보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제가 이제 리서치를 쭉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게 디지털 패러독스라는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게 사실 딱 목표에 정점이 있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온고잉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 체감을 하실 텐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멈출 수 없는 과정이 바로 디지털이라는 어떤 기술인 거고, 그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단순히 쓰는 걸 멈추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일에 하는 방식,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을 전환해서 결국은 고객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고 고객의 경험을 최적화하는 사실 이 기술 계속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 되게 중요합니다. 최적화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시도하고 내가 이 과정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인드셋을 갖고 리더뿐만 아니고 팀원 조직에 함께 계속 이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해 나가야 DX의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DX 과정에서 왜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한지에 대한 리서치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구성원에게 어떻게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리더들 또 조직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표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